아, 두 분이 지금 막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지금 처음 말말말에 오시는 거라서 조금 분주하게. 네. 아, 의원님, 최 의원님 이쪽으로 자리를 그래요? 제일 예. 가까이 좀 오세요. 가까이. 가까이 자리해 주시고요. 고 의원님도 오셨고.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말말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의 이슈들을 점검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스페셜로 꾸밉니다. 각 당에서 대변인을 지내셨던 경험이 있는 정말 말 잘하는 두 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스페셜 감별사를 모셨어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각 당 대변인 출신 두 분을 모셔놓고 보니까 마침 오늘이 사전 투표 첫째 날이에요. 네, 첫째 날. 뭔가 굉장히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드리면서 예. 판세 한번 짚고 가죠. 판세. 예. 오늘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발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이제 하나를 뽑아봤어요. KBS, MBC, SBS 공동조사, 3사 공동조사 된 걸 가지고 좀 논의해 볼까 하는데요. 17곳 광역단체장 중에 국민의힘 9곳 우세, 민주당 4곳 우세, 그리고 나머지 4곳 경기지사, 인천시장,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경합 이렇게 나왔네요. 최영두 의원님. 네네. 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네, 판세 국민들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를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 또 지난 4년간 민주당의 대부분 민주당 시정, 민주당 도정 이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생각 또 반응이 나타나 있겠는데 여론조사라는 보면은 좀 긍정적이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체로 투표율이 매우 낮습니다. 투표율. 예, 투표율이 낮고 특히나 지난번에 민주당에 좀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하면서 투표를 바꾸지 않고 그냥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또 저희 당 지지하는 분들은 뭐 바쁘시니까 아이고 내 하나 없어도 되겠지 투표를 안 하시면은 근데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것은 예. 중앙 정부는 뭐 그렇습니다만 지방 정부로 내려가면은 이게 그 조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 시도지사가 바뀌고 네. 또 시장 군수가 바뀌면은 관변단체하고 거기에 산하기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프닝 했어요. 예, 한 예. 40만 명 일자리를 주인 사람들이 이번에 맞습니다. 뽑힌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그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층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낮으면은 현재 시장 군수 혹은 시장 도지사 자리를 쥐고 있는 정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 투표 이틀 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이번에는 시장 도지사 또 시의원 도의원을 한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사전 투표일 이 사전 투표일은 자기가 사는 시군 범위 내에서 네. 어느 가까운 어느 동사무소 이런 사무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도시의 미래,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바뀝니다. 꼭 아.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로 예. 너무 이렇게 희비를 할 게 아니라 예. 투표로서 정말 결과를 바꿔야 됩니다. 네, 지역의 일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바뀌면 어떡하시려고. 국민의힘 별로 무조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아, 별로 큰 도시 또 도지사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다. 알겠습니다. 투표하십시오라는 동료였고요. 민주당 고영인 의원님. 예, 요즘 상황을 보면 솔직히 무척 아주 떨리고 또 두렵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요. 또 최근에 지금 뭐 우리 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대통령 힘 실어주기 이런 것들이 취임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바이든 방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계속 됐는데 당의 내용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당내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것이 약간의 이제 반전의 기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한 견제로는 항상 선거 때마다 많으냐 적냐를 떠나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이게 출발부터 보면 이제 그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과 또 여러 가지 주요
직책에 대해서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전 정부나 또 정치인에 대한 수사부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보면서 네. 우리는 항상 이 평화를 공기처럼 그 전에는 있었으니까 별로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있는 상태에서 막 그동안 선제 타격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과 긴장이 생기고 또 북한과 이러면서 이런 평화의 위기 또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이지만 이게 민생보다는 이게 또 대기업이나 자산가 위주로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전의 그래서 드라마를 쓸 거다. 요거에 대한 이제 견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요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래도 대승적으로 힘 저기 실어주지 근데 않았어요. 고 이런 의원님, 부분들이 지금 변수를 한 100가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예. 이전에 좀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예. 좀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이제 예, 다 예. 잘해야 되지만 이 경기도지사만큼 우리가 특히 더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판세를 두 분이 바라보는 판세 점검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말 확인을 해보죠. 먼저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 듣겠습니다. 그것도 뭐 각자의 의견이고 저는 뭐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저도 어제 뭐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좀 돌아봐야 한다 생각해요. 예, 두 사람의 말을 골라오셨네요. 먼저 들으신 말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었고 그다음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사태를 보면서 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죠. 네.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책 두 권 생각나. 하나는 이제 뜬금없지만 데미안이 나오는 그 헤르만 헤세의 책,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다. 새로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데미안에 나오는 이 구절에 싱클레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에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네. 정치 현실론인데 이건 사실은 모택동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모택동은 모순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 모순,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 있는데 예. 적대적 모순은 이제 뭐 계급 갈등 이런 것이겠죠. 비적대적 모순은 이런 당내 상황 비슷한 겁니다. 지도 피지도의 모순입니다. 근데 두 최고 지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잘 풀면은 예. 그 당이 발전하는 것이고 알 깨고 나오는 거고. 예, 당 이 지도를 잘 못 풀면은 굉장히 참 당도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잘 풀리면 정말 잘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 풀리면 상당히 수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으세요. 네네. 민주당 다른 당이지만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항상 역지사지 해야 되는데 예, 참 어려운 주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될 일이 꼭 뭐 있느냐라고 이런 약간 사과의 주체와 또 그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 좀 괴리 현상 같은 것을 또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민주당 지도부가 총공세를 하는 것도 보면서 사과의 효과라든가 또 그 박지원 위원장의 진정성 같은 게 반감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고영인 의원님. 알을 깨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초선 의원들이 작년에 그 우리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것을 우리가 대패를 하고 나서 네. 우리 내부의 내로남불 독단적 요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더민주당 모임도 결성이 됐었거든요. 초선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우리 내부에서만 볼 수 없는 면을 보고 쓴소리하는 역할 그리고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전반적인 우리 내부의 쇄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초선들도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하고 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더민초, 그러니까 초선들 모임의 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대표시죠. 그러면 초선들 전반적으로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번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입니까? 동의입니까? 지지입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박지원 위원장의 전반적인 역할, 예. 기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하. 또 응원도 한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고요. 이제 요번 뭐 사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달라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내부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쇄신적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쇄신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과연 그렇죠. 이번에 이런 이제 방식, 이런 문제 그렇죠. 제기의 이 절차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만 좀 의견이 갈린다? 그렇죠. 뭐 시점이라든지 아. 이제 방식 이런 부분들 어쨌든 현장에서 뛰는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발언이 굳이 지금 하는 게 맞았냐 아니면 좀 이후에 차분하게 하는 게 맞느냐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네. 이 반응이 네.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갈등적 요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우리 최 의원님이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그 금방 극복할 정도의 역량을 근데 갖고 이제 있습니다. 모 대통령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네. 원래 적도적 모순은 뭐 기본적인 것이니까 비적대적 모순을 잘못 풀면은 적대적 모순보다 더 무섭게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내부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 더 원래 그리고 심각해요. 모든 정당과 모든 권력은 사실 외부의 어떤 침략이라든가 외부의 그 공격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네. 내파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파. 야, 우리 그래서 상당히 어느 내부 정당이나 음. 굉장히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근데 지금 뭐 다른 당의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당 역시도 저는 항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제 전신의 당에서 네.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는 문제라든지 이제 그 당 태극기 예, 부대라고 예, 뭐 예, 칭해지는 그분들 뭐 이런 거라든지 국정농단 요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여기로부터 벗어나느냐 막 고민 많았잖아요. 분열도 그렇습니다. 많고 막 네네. 갈등 많고 네네. 겪어본 당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이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그 민주당 내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뭔가 우리는 사실 우리 내부는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만 네. 과거 같은 일은 무슨 개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예. 그런 어떤 또렷한 당의, 개파들은 없더라고요. 예. 개파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정말 고륙 상쟁을 겪었던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레 해소된 좀 희석이 셈인데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이런 사태를 보는 사람들은 많은 관찰자라든가 네. 또 내부에서 볼 때는 이 뒤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개파 갈등 아니냐? 끝없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파 갈등적인 측면도 있습니까, 고 의원님? 우리 최 의원님이 과도하게 그런 걸 막 더 확산시키고 유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렇지 그런 거는 없고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발언 그 쇄신론이니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것이 이제 내부의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거 전당대회 앞두고 일종의 당권 투쟁적인 성격도 깔려 있는 건 아니에요? 당권 투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대선 에서 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젖잘싸,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한 인식은 아니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평가도 제대로 하고 또 지방선거도 끝나면 이제 평가도 제대로 할 텐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평가의 기초에서 우리의 변화와 쇄신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충분히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서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거는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아하.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우리 내적 건강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 번도 이 질문은 못 드렸던 건데 그냥 드려볼게요. 박지원 위원장이 이 당의 사실 정치권에 전혀 발을 디디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박지원 위원장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청취자 질문. 이재명 후보가 추천했다면서 그럼 이재명 후보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부엉이 일명 뭐 부엉이회가 뒤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별의별 소문만 무성해요. 근데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 아시겠는데 진짜 26살의 나이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고 또 어쩔 때는 20대 여성들한테 응원도 받다가 네. 막 문자 폭탄으로 공격도 받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네. 이성적으로 잘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뭐 그것을 모셔올 때는 누군가가 조금씩의 영향을 네, 끼친 네. 건 사실이겠지만 그것은 그 개인이 무슨 꼭두각시 역할을 하라고 온 게 아니라 물론이죠. 자신의 소신 네. 그다음에 변화의 목소리를 우리가 못하는 거를 당신이 해달라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모셔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렇죠. 행동하고 지금의 있는 것이다. 판단들은 자기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변화의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이런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가 청년을 발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박지원 위원장도 그랬지만 누군가가 선택해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깜짝 등장이죠. 깜짝 등장. 예, 민주당의 청년이라는 분들 보면 되게 그렇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청와대 비서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저희 당의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치열한 당원 내부와 또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선택되고. 근데 또 그것도 최근 아니에요. 최근에나 최근이죠. 그런 거지 원래 안 그랬잖아요. 최근이지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예. 청년 대변인도 그냥 발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최근에 논쟁을 그렇죠. 오디션을 예.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정이 정말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그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깜짝 등장한 비대위원장이 그 상당히 뭐 대면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알을 깨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억측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깜짝스러운 등장. 누가 이 사람을 원래 등용했지? 그럼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그러니까 일단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성이라든가 투명성 같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짧게 한 번씩만. 예, 그 우리 국민의힘이 20대 남자들을 여성과 갈라치기 하면서 선거 전략을 필 때 우리 20대 여성들이 그러한 부당함을 보면서 참다가 마지막에 대거 우리 민주당 지지가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박지원 위원장이 기존의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선대위에 또 초빙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대위 활동이라든가 기존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상태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누군가가 초청을 한 것이지 그냥 뭐 무슨 인위적으로 누구 특정한 사람의 뭐 입장에서만 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요 이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는 알을 깰 수 있다 없다? 혹은 뭐 쉽지 않다? 뭐 어느 쪽이에요? 그 민주당의 선택인데 알을 깨는 거 원래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이 박지원 위원이 발탁됐을 때 여성계에서는 박지원이 혼자 고군분투하지만 나는 그런 선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한 사실은 그건 꼭 민주당에 대한 만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에 대한 경종이다. 그 화살은 예. 언젠가 또 우리 당에도 돌아올 테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영인 의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 보죠. 자,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잠시만요.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아니요. 했어요. 자.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예. 관련해서 국정감사장 아니면 뭡니까?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일단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말이고 나 상대 의원이 하는 게 말이 아니죠. 자, 지금 보신 화면은 뭐냐면요. 3년 전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이에요. 박능호 복지부 장관, 그 당시 복지부 장관 질의 과정에서 그 김승희 의원이,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장관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저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설전이 있었던 그 부분을 골라오셨네요, 고 의원님. 네. 지금 저 분이 그럼 이번에 복지부 그렇죠. 장관이 되신 정호영 거예요? 후보자 사퇴하고 이제 다시 오는 거죠. 지금 조 설전이 좀 저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장관할 자격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일단 저 문제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복지 전문가가 되어서 이 장관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걸 잘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도 평상시에 얘기합니다. 뭐 우리 김앵커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잘 깜빡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농담처럼. 농담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경각심도, 것들도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의학적으로 건망증과 이 치매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용 기록관 문제 이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참모들이 좀 얘기한 걸 가지고 기억도 못하냐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 공세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건망증이 치매 전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경각심 차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란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억력이 이건 치매 전조 아니냐 해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있었고요. 또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에게 이건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와 그런 이 의학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거 좀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최형두 의원님.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청문회에서 큰 이슈가 되겠네요. 민주당 그러겠네요. 같은 것을 보니까. 예. 할지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정상에 대한 것들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분은 보니까 식품의약 안전처장을 지내셨네요. 식약 네. 전문가시네요. 네. 약학 화학을 전문하시고 경기여고 졸업해서 서울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 마쳤고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 그래서 주로 이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보건연구관 하면서 이런 보건 분야 이런 분야를 쭉 하신 분이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 사안이 큰 사안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예. 등장하니까. 근데 그 당시 사안은 이제 그 뭡니까 기록관인가요? 무슨 기록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라 돈을 들여서 전용 기록관 건립한다는 언론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두드린 사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치매 가능성 얘기가 나오군요. 당연히 뭐 야당 의원으로서 우리 요즘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그러시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모든 거 가지고서 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저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길은 당나귀기라고 신라 시대 때 삼국유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시대에 사실은 대통령이 있고 민주주의 시대지만은 사실 대통령에 관한 일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안에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건강 걱정을 하는 듯이 하면서 그 대통령이 비판한 것이 그죠 비판한 것인데 왜냐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 그 전용 기록관을 네. 의사봉을 두드리는 분이 대통령 아니시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은 뭐였냐면 그건 언론 보도일 뿐이지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불같이 화를 낸 적은 없다. 근데 그걸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기억 못하니 그런 정세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야당 의원이지만 지나치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자 장관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수행하기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이게 핵심일 텐데 최 의원 보시기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학력 경력 과정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지금 특히 보건 분야가 계속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원래 우리 첫 장관 후보자도 이 보건 분야 팬데믹을 어떻게 종식하고 앞으로도 다가올 팬데믹을
우리 병원 시스템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선택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것은 최근에 여성 장관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렇죠. 또 여성 장관, 여성 후보자 중에서 네. 식품의약청부터 해서 예. 지금 우리 결국 질병청도 마찬가지고 이 의약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탁하신 건데 그 이제 쉽지 않겠네 분위기 이 논란 민주당에서 끝없이 제기할 테니까. 자, 고영인 의원님, 만약 이 부분 발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물론 지금 사과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과를 한다면 네.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됩니까? 뭐 부적격을 이거 하나로 제가 뭐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호영 전 장관도 제가 그 장관 후보자. 후보자도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보건복지였기 때문에 네네. 직접 제가 청문회 합니다 이번에도. 아,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기류는 부적격이에요? 아니면 아니 더 봐야 아직은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단정을 미리 짓지는 않고요. 예. 그런데 정호영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게 나중에 이게 정치적 협상력으로 버리는 카드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직접 질문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살쾡이 피하다가 뭐 호랑이 만난 격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전공한 것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통찰력,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그 네. 판단의 자질이 필요한데 예. 요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함량 미달적 측면이 있지 함량 않느냐. 미달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주목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말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고영인 의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